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람의 복잡한 관계와 기형적인 연애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은 중국 구이저우성 귀양이시의 명문중학교 귀양제 6중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인공 맹초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15반의 학생이었습니다. 15반은 제6중학교에서 귀족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15반의 학비는 그 당시 매년 1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부잣집 자식이었어요. 맹초의 아버지 맹일광은 구이저우성 건설청의 중층 간부였습니다. 맹초가 3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어요. 아들을 돌보기 위해 맹일광은 재혼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일이 너무 바빠 아들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15반의 담임은 왕리라는 45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평상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왕리를 찾아서 해결하곤 했죠. 그녀는 학교에서 여러 차례 우수 담임 선생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장 뒤에는 왕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2006년 중순에 맹초가 3학년 15반으로 전학하였습니다. 성격이 조숙하여 얼마 안 돼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맹초가 반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담임 왕리에게 걸려 왕리는 그를 호되게 혼냈어요. 그 후에 맹초는 왕리에게 전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전화를 자주 하게 되고 통화 내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맹초는 왕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런지 맹초는 왕리를 가장 신뢰하는 친구로 여기며 감정적으로도 그녀에게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2006년 겨울방학에 맹초는 왕리를 수양어머니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2007년 3월 말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진행하였어요. 교외의 아름다운 풍경과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너무 예뻐서인지 맹초는 선생님 왕리에게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해 용기 내어 그녀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 안 돼 왕리가 130이라고 회신을 하였어요. 이건 인터넷 용어인데요. 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문자를 받은 순간 맹초는 행복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저녁, 둘은 여행지의 도로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맹초는 달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고 말하며 자기도 모르게 왕리의 얼굴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맹초는 바로 왕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속 왕리의 목소리는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맹초는 걱정이 되어 왕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 왕리는 울면서 나 너 너무 좋아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참지 못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맹초는 바로 왕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후 맹초의 말에 따르면 둘은 일주일도 안 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맹초는 18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죠. 그리고 바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몇 개월간 담임과 마치 어린 커플처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맹초는 아버지에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왕리 선생님의 집으로 가서 국어 과외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의 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맹초의 국어 성적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도 과외하고 있어 아들이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죠. 사실 과외 시간이 맹초와 왕리의 데이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왕리가 가족이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할 텐데요. 사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27세에 처음으로 결혼하여 32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있었죠. 그리고 40세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그녀의 여학생의 아버지 조맹이었습니다. 조맹은 건축회사에서 근무하여 한 달에 4, 5일만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리는 전 남편도 자주 만났었죠. 전 남편은 그녀에게 아들을 위해서라도 재결합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왕리의 아들은 맹초보다 2살 어린데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맹초의 말에 의하면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왕리는 차를 운전하여 그를 데리고 아들을 픽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또 같이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는데 셋은 마치 한 가족 같았죠. 맹초는 왕리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야 고마워. 너무 사랑해. 왜 하나님은 나를 수십 년 일찍 태어나게 했을까? 언젠간 너의 마음이 변하겠지? 그리고 나 혼자 남게 될 거야. 맹초도 일기에 사회윤리 도덕은 나를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죽어도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적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복잡해졌습니다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실은 사람을 더욱 황당하게 했습니다. 왕리는 남편, 전남편, 맹초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미성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맹초의 같은 반 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 하소래였습니다. 맹초가 처음 15반으로 전학했을 때부터 왕리가 하소래라는 남학생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들 둘은 여러 번 뒷문으로 같이 나간 걸 학생들이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하소래와 맹초는 동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현지 한 국영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2006년 하소래가 구이양 제6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학교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하소래의 성적은 상위권은 아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부모를 걱정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소래의 부모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아들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모와 특히 친하지 않았어요. 2006년 3월부터 하소래는 선생님 왕리와 연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리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게 둘이 사귀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소래가 그녀에게 전 남편과 남편보다 더 잘해줬다고 진술하였어요.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잠시 비밀 연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왕리는 본인과 하소래가 사귀고 있다는 걸 맹초에게 알려 맹초의 구애를 거절했었는데 맹초는 그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6시쯤 하소래는 집을 떠나 등교했었는데 사실 왕리의 집으로 간 겁니다. 심지어 왕리는 집 열쇠까지 그에게 줬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연애는 사건 발생 전까지 유지하였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둘이 영원보다 하루 더 라고 맹세한 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왕리는 하소래에게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우리 돼지려야 지금 내 침대에는 온통 너의 냄새뿐이야. 너를 보고 싶고 너를 안고 사랑하며 네가 잠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하소래는 잘자 자기야. 좋은 꿈 꾸고 평생 사랑할 거야. 영원보다 하루 더. 자기야 내일만 기다려. 내일은 오늘보다 너를 더 사랑할 거야. 왕리의 남편 조맹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하소래는 매번 왕리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질투심이 불타올랐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일부러 왕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왕리는 남편에게 그는 아직 어린애라고 하며 감정이 어긋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모든 걸 시간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소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게 된 건 왕리와 맹초의 관계였습니다. 2007년 6월의 어느 날 왕리와 맹초가 길거리에서 걷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된 하소래는 왕리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하소래는 왕리가 다른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06년 3월에 왕리는 하소래와 사귀게 됐는데 그때 하소래는 17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어요. 그리고 2007년 3월 달빛 아래서 맹초와 키스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맹초도 겨우 17살이었죠. 그녀는 2명의 미성년 남자친구, 그리고 지금의 남편, 또 전 남편, 이렇게 4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소래와 맹초의 첫 대면은 2007년 9월 10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에
하소려가 열쇠로 왕리의 문을 열었는데 잠옷을 입은 왕리가 맹초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네요. 제가 방해했어요. 라고 하며 바로 방문을 나갔습니다. 이틀 후 그는 왕리에게 열쇠를 돌려주며 다시는 그녀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그날 왜 집에서 나랑 관계를 하기 싫어하고 나보고 빨리 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맹초가 왜 항상 아침 수업에 지각하는지도. 맹초가 나보다 너의 끝없는 욕망을 더 만족시킬 수 있어서지. 넌 항상 나를 속였어. 그러다 2주 뒤 9월 26일은 맹초의 18살 생일이었어요. 그날 점심 그는 담임과 반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하소려만 빼고요. 그날 그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친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하소려가 맹초와 왕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너무 짜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왕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왕리는 그에게 민소매 티셔츠와 은색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맹초의 말에 의하면 그날 저녁 왕리는 하소려가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하며 본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맹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점심을 먹고 난 맹초는 길 건너편에서 함께 걷고 있는 왕리와 하소려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맹초는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바로 왕리에게 전화하여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소려가 그녀의 집 열쇠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그녀와 맹초가 같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려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맹초는 질투와 원한에 빠졌어요. 그날 오후 그는 노트에 살인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난잡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어렴풋이 개, 장갑을 끼고 복부를 찌르고 글자가 보였습니다. 당일 오후 5시 30분쯤 맹초는 하소려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소려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맹초의 말에 의하면 그날 그는 그냥 하소려와 이야기만 하고 싶었었는데 하소려가 자기를 보고 분노에 빠져 간통죄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방송국에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맹초는 할 수 없이 하소려가 몸을 돌려 그에게 물을 따르는 틈을 타 하소려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강도가 침입한 현장으로 꾸민 후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현장에는 하소려와 맹초 둘뿐이어서 하소려가 사망한 사건 현장의 묘사는 전부 맹초의 일반적인 진술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뒤 하소려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소려의 어머니는 제일 먼저 담임 왕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왕리는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소려는 이미 숨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구이양 제6중학교 15반의 남학생 전부를 경찰서에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왕리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맹초는 애인을 지키려고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9월 29일 저녁 맹초는 왕리에게 본인이 하소려를 죽였다고 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왕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맹초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바보야,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너뿐이야.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이튿날 오전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맹초를 체포하였습니다. 맹초는 본인이 하소려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5개월을 보낸 후 맹초는 왕리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왕리가 교사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초의 말에 따르면 왕리는 자신에게 그녀와 하소려가 커플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소려가 그녀를 귀찮게 한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얘기했으며 한 번은 그녀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맹초에게 하소려만 없으면
그들은 어떤 형식이든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죠. 만약 진짜 맹초의 말대로라면 왕리는 그에게 살인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2008년 남방도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맹초가 사랑에 빠진 후부터 성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항상 웃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침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버지께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맹일광은 담임 왕리와 면담하려고 했는데 아들 맹초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시 맹일광은 기형적인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맹초가 범죄를 저지른 건 왕리가 선동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맹초가 왕리에 대한 짝사랑이었어요. 그 후 왕리도 경찰에 그녀와 하소련은 연애관계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맹초와의 관계를 묻자 그녀는 맹초가 계속 자신에게 구애를 했지만 자기는 결코 승낙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2007년 10월 왕리는 학교에서 제명되어 그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녀와 하소려 그리고 맹초와의 삼각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는 왕리가 맹초를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의 도화선이겠죠. 만약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두 미성년 남자아이가 그녀에 대해 그렇게 집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문자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2008년 2월 22일 구의저우 중급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2일 맹초는 살인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맹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논란이 되는 점이 있는데요. 맹초가 범죄를 저질렀을 땐 18세가 된 지 단 몇 시간 후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속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그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이성적이었는지 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재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맹초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기만 하면 된다는 희박한 희망을 품고 아들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구의저우 고급법원 재판 결과 맹초에 대해 사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맹초와 하소려의 어릴 적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에 대해 너무 경솔했었던 거죠. 사람들은 선생님의 의무가 학문을 가르치고 인간성을 양성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학문을 가르친다를 인간성을 양성한다 앞에 뒀었죠. 하지만 인간성을 양성하는 건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했어요. 선생님이라면 지식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전달해야 했죠. 분명 왕리는 선생님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